안녕하세요. 작가 정여울입니다. 오늘은 달과 육펜스라는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을 때가 있죠. 그리고 그것은 단지 여행을 떠나고 싶은 욕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완전히 바꾸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일탈과 모험을 꿈꾸는 영혼의 이야기, 달과 육펜스와 함께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달과 육펜스의 앞부분에서는 아주 모범적이고 그리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스틱랜드라는 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되는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 아주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이야기가 보이는데,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는 그 가족의 이면에는 어디론가 반드시 떠나야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완전히 바꾸고 그리고 가족까지 버리고 누구도 자신을 못 쫓아오게 하고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싶어하는 한 남자, 찰스 스틱랜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잘 정돈된 행복이 있었다. 하지만 내 혈기는 좀 더 거친 삶의 방식을 원했다. 그처럼 쉽게 얻을 수 있는 기쁨에는 무엇인가 경계해야 할 점이 있는 것 같았다. 이 문장은 찰스의 삶을 보면서 그에게 어떤 것을 배우고 싶기도 하고 또 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죠. 찰스의 부인으로부터 제발 잃어버린 우리 남편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이 나라는 주인공이 그를 떠나기 전에, 그 사람을 찾아 떠나기 전에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잘 정돈된 행복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왠지 불안해 보이는, 오히려 너무 행복하고 평화로워 보여서 뭔가 부서질 것 같은 어떤 불안함을 느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그리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험적으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 모험적으로 살고 싶은 욕망을 미처 한 번도 실현해보지 못했던, 겉으로는 완벽했던 찰스 스틱랜드가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더 모험적으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 변화를, 그리고 미지의 세계가 주는 흥분을 체험할 수만 있다면 험한 암초와 무서운 여울도 헤쳐나갈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모험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과연 새로운 삶을 꿈꾸었을 때 그 결과는 어떨지에 대한 보장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 모험을 위해서 어떤 험한 암초도 견뎌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의 매혹을 느끼면서도, 달과 육펜스라는 작품의 매력을 느끼면서도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갑작스럽거든요. 찰스는 지금 이미 40대의 나이고 그리고 아이들도 커가고 있고 그리고 부인은 남편이 화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화가가 되지 않으면,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난 미쳐버릴 것 같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전부터 그림을 취미로라도 그렸다던가 아니면 저 사람은 뭔가 좀 미적인 재능이 있다, 이런 느낌을 줬으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줄 수 있을 텐데 아무에게도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살겠다는 어떤 편지조차도 남기지 않고 부인을 떠났기 때문에 부인은 너무 당황스럽고 버려진 느낌이고 너무나 절망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술가가 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하고는 있지만 실현은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업이 있거나 가족이 있거나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중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완벽한 그 중산층의 안정된 일상을 살고 있지만 찰스는 행복하지 않았던 거죠. 마음속에서는 난 이게 아닌데, 이 증권회사의 유능한 중개인으로 살고 있지만, 행복해 보이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고 있지만 난 별로 행복하지 않고 이건 나의 삶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배경은 런던인데요.
런던의 아주 가장 발달된 문명,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며 가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사교계의 일원이에요. 이 사람들도 굉장히 잘 살고, 그렇기 때문에 사교계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행복한 모습을 그동안 전시하듯이 쇼윈도우 부부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부인은 그런데 그 삶을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했어요.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남편을 거의 숭배할 정도로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찰스는 그것조차 위안이 되지 않았던 거죠. 부인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도, 아이들이 그렇게 귀여운데도 그는 그 삶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은 모두가 그를 부러워하지만 돈도 많고, 그리고 또 직업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이 런던의 이 복잡한 도시에서 뭔가 그렇게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 직업적으로나 또 사회적인 평판으로나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찰스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뭔가 야반도주를 한 것이 아니냐. 누군가와 사랑에 빠져서, 그것도 아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젊은 여성과 사랑에 빠져서 야반도주를 한 것 같다, 이런 소문이 나버리죠. 독자도 처음에는 몰라요. 정말 야반도주를 한 거 아닐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화가가 되기 위해서 갔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서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재능이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한 번도 뭐 칭찬을 받아봤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그림을 그려봤다든지 이런 경험조차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런던에서 파리로 무작정 떠나고 어디에 있는지 주소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고독한 예술가의 길을 택한 이 찰스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낭만적이고 뭔가 열정적인 그런 선택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멀리서 보면, 가까이서 보면 너무 충격인 거죠. 찰스를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실망을 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러 갔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랑에 빠졌을 것이다. 그것도 아주 어린 여성과, 이런 헛소문이 나죠. 그런데 막상 이 나라는 주인공이, 나는 관찰자죠. 이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이 찰스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막상 가봤더니 뭐 아름다운 여성과 사랑에 빠진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고, 그리고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간 거예요. 정말 최소한의 돈만 가지고 가서 이제 월세와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서 막 빛이 나요. 열정의 빛이 나고, 제발 집으로 돌아와라. 뭘 하든 집에 와서 하라고 이제 권유를 하죠. 부인이 너무나 걱정을 한다. 당신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당신이 지금 부인에게 준 모든 상처를 잊어주겠다고 한다, 부인이. 그런데도 자기는 그림을 그려야만 한다고 얘기해요. 너무나 초라한 옷차림을 하고, 그렇지만 눈에서는 막 뭔가 열정과 어떤 삶에 대한 희망, 이런 것으로 반짝이는 그 눈빛을 보여주죠. 달과 육펜스는 고갱의 삶을 모델로 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고갱이 당시에 타이티 섬으로 나중에 떠나게 되는데, 이 타이티 섬으로 떠나서 그림을 그린 화가들이 당시에는 최초였기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또 이 원래 고갱은 이렇게 찰스 스트릭랜드처럼 가족과 연락을 완전히 끊고 살진 않아요. 가족과 계속 연락을 하고, 부인과 계속 편지를 주고받고, 그리고 굉장히 인기가 많고 매력적인 인물이었던 것은 비슷한 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라는 주인공과 나라는 관찰자와 그리고 찰스가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장면을 보면 마치 벽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난 그려야 해요. 잘해야 3류 이상은 되지 못한다고 해봐요.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지 않소. 그리지 않고선 못 베기겠단 말이오. 물에 빠진 사람에게 헤엄을 잘 치고 못 치고가 문제겠소? 우선 헤어나오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빠져 죽어요.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약간 처음 읽었을 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찰스를 약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 사람처럼은 나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러니까 폴 고갱을 모델로 하긴 했지만 폴 고갱보다 훨씬 더 극단적으로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헤엄을 잘 치고 못 치고가 아니라 우선
헤어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림을 그려야 숨을 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림을 그리는 그 행위 자체에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열정이고 순수한 열망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걱정을 하게 되죠. 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왔는데 과연 성공할 수 없다면, 화가로서 성공할 수 없다면 이건 너무 창피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느끼는 두려움과 비슷해요. 정말 내가 너무너무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이전의 일을 접고 완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평판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전 일에서는 나는 그래도 인정을 받았었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밑바닥에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그 밑바닥에서 새로 시작하면 과연 내가 기존의 직업에서 갖고 있던 그 평판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찰스는 그런 공포조차도 느끼질 않아요. 예. 그림을 그리는데 완전히 미쳐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찰스 스트릭랜드와 이 고갱의 삶의 어떤 공통점이 완전히 순수한 열정, 그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런 열정적인 모습이고 사람들이 생각은 하지만 실현하기 어려운 너무나 위험한 모험이기도 한 거죠. 그렇게 멋들어지게 떠나왔는데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면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창피하겠죠. 하지만 나이도 많고 재능도 인정을 못 받은 그 스트릭랜드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이 절박함 하나만으로, 그 절실함 하나만으로 두려움을 느낄 겨를도 없이 그냥 그 예술에 올인해버리는 거죠. 자신의 삶을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파리에 있는 동안 아주 가난하게 살면서 나중에 영양실조까지 걸려요. 영양실조가 걸릴 정도로 괴로워하면서도 식음을 전폐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죠. 아주 허름한 방에서. 그 모습에 처음에는 당황을 하다가 나라는 주인공이 점점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에게는 실망스러운 소식을 전해줄 수밖에 없었지만 부인이 나중에는 포기해버려요. 안 올 것 같으니까. 이 재능과 열정의 길을 따라서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스트릭랜드는 좀 특이한 점이 노력도 안 해요. 예, 노력도 안 하고 저절로 돼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열정이 최고치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 순수한 예술을 향한 열망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을 버린 나쁜 남자라는 타인의 시선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또 그림을 향한 순수한 정열만으로 자기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또 예술가의 명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뭐 인상파나 이런 이 화풍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냥 자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어떤 유파에도 속하지 않고 나만의 그림을 그린다는 이 행위 자체에 매혹돼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릭랜드는 완전히 집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족이나 직업이나 어떤 사회적 평판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나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원시성과 야수성을 갖춘 사람인데 그 원시성과 야수성이라는 것이 이 작품의 또 키워드이기도 한데요. 그건 뭐냐면 도시에서 살고 문명인으로서 살았다는 거죠. 예, 현대인이고 런던이라는 아주 대도시에서 정말 문명화된 삶을 산 사람이 너무나 불편하고 가난하고 초라한 삶을 견디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파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니까 파리에서는 어떤 예술의 도시에서 어떤 기본기를 다진 시기였던 것 같아요. 혼자서 습작을 하던 시기였고 그리고 파리에서도 이 나의 길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타히티라는 좀처럼 사람들이 가지 않는 정말 머나먼 섬으로 가게 되는데 이 타히티에 가면 뭔가 내가 꿈꾸는 그 원시적이고 야수적이고 어떤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원주민들의 삶을 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굉장히 용감한 선택이었고 뭐 어떤 풍토병에 걸릴 것 같은 그런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스트릭랜드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요. 그래서 찰스 스트릭랜드의 그 외모를 묘사하는 장면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와요. 그 대목을 한번 같이 볼게요. 그는 못생겼지만 어쩐지 범상치 않은 데가 있었다. 얼굴에는 야수적인 관능이 어려 있었다.
그의 관능성에는 야릇하게 영성이 서려 있는 듯했다. 그에게는 원시성 같은 것이 있었다. 그리스인들이 목신 사티로스처럼 반인반수의 형상으로 의인화했던 자연의 불가해한 힘들을 그도 함께 나누어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감히 신과 대적하여 노래 실력을 겨루려고 했다가 신으로부터 산채로 껍질이 벗겨지는 벌을 당한 마르시아스가 떠올랐다. 이 묘사를 보면 찰스가 보통 도시인들의 어떤 길들여진 모습, 그리고 문명인으로서 편안하게 적응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도시에서 평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도시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못생겼지만 매력적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정돈되지 않은 어떤 매력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의 관능, 그리고 영성,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관능은 어떤 매력적인,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매력적인 것이기도 하고 또 남성으로서 매력적이라는 뜻도 되죠. 그리고 영성이라는 말은 그의 마음 속에는, 그의 어떤 눈빛 속에는 뭔가 이 세속적인 것을 초월하는 어떤 힘, 일상적이고 뭔가 평범한 것을 초월하는 어떤 그 성스러운 에너지가 숨쉬고 있었다는 말도 될 것 같아요.